안녕하세요. 2018년 8월 우리 동네 뉴스 54회 앵커를 맡은 오청균, 서지희입니다.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짜셨나요? 저도 해변이나 계곡으로 떠나고 싶지만 시간이 도와주지 않아서 집에서 무더위를 이겨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무더위 이기실 건가요? 집안에서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것으로 더위를 피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집에 있기가 답답하면 여름 축제에 가보세요. 감액축제에서 천마정길 문화제까지 다양한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근처의 여름축제 정보를 잘 활용해 보신다면 활기차게 여름을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우리 동네 뉴스는 더운 날씨에 열오르는 뉴스가 아닌 가슴 훈훈해지는 동네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 우리 동네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차 한잔하며 문학에 다가가는 시간.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사랑 하나를 우리에게 품고 온 시인이 있습니다. 정선아 기자가 김영미 시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정선아입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시는 사랑할 게 딱 하나만 있어라 라는 시입니다. 김영미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집 이번에 세 번째 나왔더라고요. 네. 사랑할 게 딱 하나만 있어라. 네. 이제 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쪽이에요. 6월 달에 6월 달에 나오고 나서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것보다도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6월 달은 시집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았어요. 시는 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일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네네. 시집을 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말 그대로 저는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는 일에서 저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통 쓰려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직접 어딘가에 부딪히고 느끼고 경험을 해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가 다 마음에 드시고 다 내 살이고 다 내 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깊은 사랑이 가는, 애정이 가는 또 시가 있을까요? 수직의 이해라는 시를 저는 좋아합니다. 수직의 이해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도 그렇고 빗줄기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쓰긴 했는데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나무들도 그렇고 뭐 산도 그렇고 다 서 있잖아요. 뭐 누우면은 살아있는 느낌보다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죽어 있는 느낌이 강하고 근데 이제 다만 서서 있는 동안에 그 서 있기 위해 살아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사랑의 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랑이요? 네, 작가님의 사랑 이야기 되게 듣고 싶고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64쪽에서 어슴푸레 아주 조금 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면서 가슴으로 읽었거든요. 이 시 쓸 때는 어땠어요? 언제쯤인지, 언제 쓴 시인지, 혹은 바다 옆에서 쓴 시인지. 이 시는 작년에 썼었고요. 작년에 썼었는데 이 궁항은 이제 변산 쪽에 있는 항구예요. 조그만한 항구인데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네, 너무 아름다워서 한 번씩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인데 자주 가세요?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이따금 한 번씩 가요. 혼자서 드라이브 할 때도 있고. 가셔가지고 딱 주차하고 쓰신 거예요? 거기에서 쓴 건 아니고요. 항상 거기에서 느끼기만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는 즉석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걸 충분히 체득, 그러니까 육화시킨다고 하죠. 그렇게 세포 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온 몸으로 다 태양빛이며 바다빛을 다 머금고 와서 뭐 며칠 있다 써야 하면 곧바로 쓰게 돼요. 그것이 생각이 날 때 써요. 어느 순간에 내 몸의 세포 속에 충분히 담겨 있다가 저 스스로 나오고 싶을 때 상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써요. 예. 바슐라르처럼 독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독자와 어떻게 소통해 나가고 싶으신지. 소통은 글쎄요.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지는 자리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소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어떤 시 얘기라던가 굳이 무슨 저의 철학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좀 만남을 가져가고 있고,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어떤 시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새로운 시,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거는 저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시적 대상에게 다가가는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새로운 시를 쓰기 위해서는 좀 시간과 여유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항상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살아보고 네. 그 삶을 살아보고. 또 육화시켜서 나가는 그런 시를 또 써보고 싶어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또 모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잡힐 때까지는 좀 더 천착을 해보고 싶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사랑할 게 딱 하나만 있어라. 여러분에게 사랑할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달에도 작가와 차 한잔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문학하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작가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생각을 공유하니 문학이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 멋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나고 계신가요? 모바일 책으로 인해 많이 자취를 감췄던 동네 책방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더위를 피하게 도와주는 지식쉼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천동의 작은 책방에 유술의 기자가 가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책을 읽지 않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듯 서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2, 3년 사이 동네 서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주민과 함께하는 동네 서점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책방지기가 직접 고른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는데요. 직접 손글씨로 쓴 책 소개가 인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민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책방을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전주에 와서 저희 동네 작은 가게에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시작을 했고 현재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직접 추천도 해드리기도 하고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골라놓은 영역별로 이제 책들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서로 하면서 일단 소통이 조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전주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작가님이시나 저번에는 이제 맞춤법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전주에서 교정 교열 전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일단 지역에 있는 책방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의 동네 분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 뭔가 잘들 예감이 드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화 활동도 하고 문화적인 공간이다.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공간이다. 보통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본은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책을 더 연구를 해야 되고 큐레이션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송천동 분들의 특징을 잘 제가 알아서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고 읽을 만한 책들을 가져다 놓는 거죠. 이게 우리 동네 책방에 오면은 내가 원하는 책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주문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점점점 이제 진화하는 책방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더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오다 가다 들리고 싶은 이 서점일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이래서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은 도서관에 있는 책은 빌려볼 수는 있지만 제 흔적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거든요. 책방에서는 제가 여기서 모임도 하지만 나갈 때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책을 바로 구매해서 나갈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편안함인 것 같아요. 대형 서점이나 가면은 인간미가 없고 너무 다양한 책들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어려운데 동네 책방 같은 경우는 그 책방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책을 쉽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그 편안함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켠에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림책들도 있는데요. 동네 분들은 아이와 함께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주민들의 쉼터, 동네 책방으로 놀러 오세요. 주민들이 지식을 쌓으며 활동할 수 있는 모임터가 생겼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네요. 저도 더위를 피할 겸 지식도 쌓을 겸 동네 책방에 한번 들러봐야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한옥마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데요. 그중 전동 스쿠터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전동 스쿠터가 교통법을 무시하며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옥마을 전동 스쿠터, 청소년 기자단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기자단 성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주말을 맞이하여 한옥마을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도 많고 전동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동 스쿠터를 시에서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체험이 좀 부족해서 라이더나 스쿠터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뭐 타는 데에 있어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뭐 헬멧도 잘 착용해 주시고 그래야 안전사고가 좀 덜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옥마을 일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업체들을 좀 잘 관리를 했으면 그게 전동 스쿠터가 좀 한옥마을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예, 제가 우리 기념관에 근무하면서 가끔 한옥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녀 봅니다. 그 상황도 보고 어떤 문화적 가치나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요, 한 번씩.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그 전동차 타고 막 다니는 걸 보고 첫 번째 위험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지고 다치는 모습을 가끔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옥마을은 원래 그 국내에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질 때 걷는 거리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전동차가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듯이 가는 것을 보고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려를 표해요. 관광객분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길을 지나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방해가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사고가 나는 걸 봤는데 약간 위험한 것 같기도 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네, 그 부모님한테도 듣고 그래가지고 알고는 있어요. 이 한옥마을 전동 스쿠터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는 게 조금 그렇네요. 오토바이 타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 불법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거짓말하는 짓은 안 해야 하거든. 네, 아니면 안 해. 아니면 사람들을 여기 차라리 아예 못 댕기게 하든지. 예, 맞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불법인 것이야, 이게. 거짓말하는 것은 안 해요. 말로만 단속한다고 프랑카드 써붙이지. 이거 그 허풍에 허지지 않은 일이야, 이게. 말이 차라리 프랑카드 안 다른 놈이 나서 그렇게 하면 지키시더라는 게. 관광객분들과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다녀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청소년 기자단 성지영 기자였습니다.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전동 스쿠터.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한옥마을이 되어야겠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해. 공동체 라디오 방송 소리톡톡 FM이 첫돌맞이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 공개 방송에는 전주시장도 참여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는데요. 진실합습니다. 소리톡톡 공동체 라디오 김민수입니다. 두 분 제자들이 길러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청화동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짜장면 봉사는 사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로 화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장터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합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와서 한 것들 식사하시고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행사하는 거. 언제나 즐겁죠. 나의 행복이고 또 남과 더불어 이렇게 행복을 나눈다는 게 그 기쁨 아니고서는 뭐 없죠. 봉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무료 자장면 봉사와 지역 농산물 장터로 화합의 장을 여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열린 놀이터에서 시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해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고정 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업에 굉장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박수서 시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모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지 선생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어때요? 문학에서 지역 소식까지 우리 주변에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이야기를 알게 돼서 무척 알찬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관심이 없다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게 동네 이야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알게 되니 더 친근해져서 동네와 저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앵커도 몇 번 하시다 보면 동네에서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건 좋다고 말해야 하나요? 불편할 것도 같은데. 뭐 어때요? 다 함께 동네 주민끼리 서로 알고 사면 좋은 거죠.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우리 동네 뉴스는 티브로드 전주방송 채널 1번에서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언제든지 문의 제보해 주세요. 우리 동네 뉴스는 시청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뉴스 오청균, 서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